오늘은 8조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손실 없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고 2021년 기준에 재산이 8조였고 펀드 운용 자금이 50조였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불린 이유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적중했고 이 하락을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버블도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예측 또한 적중을 했고 2021년 10월 이후에 지수 하락 또한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마켓 타이밍, 즉 싸워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적절하게 알려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폴 튜더 존스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바로 200일선을 주목을 합니다. 200일선을 보면 경제 위기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토니 로빈스와 폴 튜더 존스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니 로빈스가 묻기를 1987년 블랙 먼데이죠. 이때 폭락장을 피할 때도 200일선을 활용하셨나요? 라고 묻자 폴 튜더 존스는 맞다고 하고 200일선을 이용하면은 수비가 가능하고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00일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은 S&P 500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때 200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요.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심플한 방법입니다. 아니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쉬운 거면 남들이 다 했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폴 튜더 존스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200일선 매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역대 폭락장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폭락장, 2021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떨어졌던 장세 모두 피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22년에 보시면 이렇게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회복됐다가 어떻게 됩니까? 쭉 그 다음에선 이 20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럴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일선 다시 위로 올라서면서 주가는 다시금 우상향을 그렸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200일선 밑으로 떨어지니 이렇게 밑으로 엄청 수직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200일선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쭉 우상향이 나왔죠. 그리고 2007, 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보시면 200일선 하향이 나오면서 쭉 이제 하락이 나왔고, 돌파가 나오면서 쭉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좀 변동이 나온 모습이 보였죠. 자, 이런 식으로 200일선 밑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것, 그리고 200일선 위에서 이제 사면서 이제 매매를 이어가는 단순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최대 낙폭을 압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매수하고 홀딩을 했을 때보다 최대 낙폭을 압도적으로 낮출 수 있죠. 왜? 이럴 때는 팔고 다시 이럴 때 사면 되니까 압도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방금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임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짧은 순간에만 봐도 많은 돌파와 이탈, 돌파와 이탈, 돌파와 이탈, 돌파 이런 흐름들이 있죠. 맵파버라는 주식 전문가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200일선과 유사한 10월선을 쓰는 것입니다. 월봉상에서 이 10월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숫자 12평선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 이탈할 때 이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쭉 홀딩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10월선을 이탈할 때 이때 매도를 합니다. 다시금 돌파했다가 이탈할 때 이때는 또 속임수가 있긴 하죠. 그리고 재차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매매를 하지 않다가 돌파할 때 다시 매매를 시도하고 이탈하면 이제 매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죠. 돌파 나오지만 이때 보면 이제 종가상 이제 10월선 이탈이 나오지 않죠. 이때도 밑구리에 나왔지만 종가상 이탈이 나오지 않죠. 그럼 홀딩합니다. 그럼 홀딩을 쭉 이어갔다가 종가상 이탈 나올 때 매도했다가 다시금 사고 또 이렇게 이어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선 매매의 장점은 200일선 매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인 이 속임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월봉이다 보니까 일봉상에서 짜잘하게 이제 이탈했다 회복하고 이탈했다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은 이 월봉의 시작과 끝인 이제 한 달의 시작과 끝에서 회복만 되면은 우리가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월봉을 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월선 매매에 또 단점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이냐면 S&P 500을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률은 그래도 조금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10월선 매매와 그냥 보유를 비교해 봤을 때 이 CAGR이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 연평균 수익률이 10월선 매매로 타이밍을 잡았을 때 10.08%고요. 매수하고 그냥 홀딩했을 때 10.76%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죠. 그리고 최대 낙폭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32.95까지 떨어졌는데 매수하고 보유했을 때는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게 하락 방어에 좀 뛰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월선 매매와 그냥 S&P 500을 보유한 것을 차트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S&P 500의 주식입니다. 이 회색깔인데 이렇게 변동이 크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건. 반면에 이것은 10월선으로 타이밍을 잡은 건데 이렇게 약간 완만하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는 최대 하락폭을 또 체크한 건데 최대 하락폭은 S&P 500이 또 더 큰 모습입니다. 이게 S&P 500의 드롭다운인데 이게 더 크게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맵파머가 실제로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른 ETF나 주식에 써먹어 본다면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한번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하고 10월선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올 때 매도를 하죠.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 10월선을 재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합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좀 더 깔끔하게 적용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는 또 이탈 안 했죠. 또 이탈했다가 회복했지만 종가상 이탈 안 했죠. 이런 것들은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다가 이때 또 한번 떨어지죠. 이럴 때는 뭐 기계적으로 매매한다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쭉 이렇게 홀딩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선도 마찬가지로 아예 속임수가 없는 건 아니죠. 이번엔 나스닥 3배 레버리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쭉 들고 왔다가 이탈할 때 이때 매도하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매매하지 않겠죠.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매하지 않고 이때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 ETF의 수익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샀다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또 76%죠. 이탈했을 때 팔았다 해도 한 20%고요. 그리고 다시 샀다고 했을 때 이것만 해도 또 125%입니다. 그 다음엔 개별 주식으로 엔비디아를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때 10월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 돌파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죠. 이럴 때는 계속 홀딩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0월선이 또는 200일선이 마법의 선은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알려주는 선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가 200일선을 좀 이탈할 때나 10월선 이탈할 때는 좀 조심하고 또 재돌파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TQQQ를 만약에 샀다면은 이게 나스닥 3배 레버리잖아요. 여기서 샀다면 이 하락을 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 계속 빠지는 것이 이제 물타기로도 좀 대응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는 사실 정말 강심장들만 좀 잘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좀 타이밍을 잡아서 접근한다면 이 10월선이나 200일선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 자, 코스피는 10월선을 적용이 되냐 본다면은 이 박스권 성격을 좀 보이는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잘 안 먹히죠. 대신에 이렇게 한번 추세를 타고 상승이 나오거나 또 추세가 하락이 명확한 방향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활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한 1년 또는 1, 2년 상승이 나오다가 10월선을 이탈할 때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또 파악하면 되겠죠. 코스닥 차트로 한번 봐봤는데 코스닥 차트로도 상승이 나왔다가 처음으로 좀 이탈할 때 이럴 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너무 좀 속임수가 좀 심하긴 하죠. 그래서 이 10월선이나 200일선은 좀 미국 주식 쪽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조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손실 없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